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온라인 플랫폼 청소년클래식.kr 크리에이터 TV를 진행하는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2021년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화려한 불빛, 거리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 여기에 타코야키가 연말에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연말에 유독 더 생각나는 곡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클래식 연말곡 3대장인데요. 바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과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갔던 또 다른 작곡가 바흐와 자주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바흐와 핸델은 태어난 연도만 같을 뿐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아갔던 작곡가들이었습니다. 평생 독일에서 살아가며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작곡 활동을 했던 바흐와 달리 핸델은 일찍이 독일을 벗어나 유럽 전역을 돌며 비교적 자유로운 작곡 활동을 펼쳤죠. 작곡했던 곡들 역시 바흐는 주로 규율을 따라야 하는 종교 음악을, 핸델은 오페라와 같은 대중적이고 세속적인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일찍이 오페라의 가능성을 알아본 핸델은 18살이 되던 해 독일 오페라의 중심지 함부르크로 떠납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많은 음악가들과 친분을 쌓고 음악적으로 발전한 그는 첫 오페라 알미라를 공연에 올려 큰 성공을 거뒀죠. 이 경험으로 핸델은 오페라라는 장르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듬해 바로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로 떠나 오페라와 극음악을 더 깊게 공부하기 시작했죠. 핸델의 음악 인생은 영국에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당시 영국 런던에서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핸델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가 작곡한 오페라 리날도가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영국 왕실 역시 핸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에 핸델은 영국에서의 성공을 확신하며 아예 영국에 정착하는 삶을 선택했죠. 이후 1726년에는 아예 영국인으로 귀화하며 평생 영국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작품 대부분은 모두 이 영국에서 작곡된 작품인 것이죠. 메시아는 오늘날까지 핸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741년 작곡됐는데요. 이 시기 핸델은 작곡한 오페라들이 흥행에 실패하며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영국의 관객들과 비평가들은 핸델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까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국과 달리 아일랜드에서의 핸델은 여전히 존경받는 작곡가였습니다. 마침 더블린의 한 자선 음악단체에서 핸델에게 새로운 작품을 의뢰했는데요. 핸델은 친구이자 대본가였던 찰스 제넨스에게 대본을 받아 새로운 작품을 작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제넨스에게 건네받은 대본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복음서와 이사야서, 시편 등을 바탕으로 예수의 탄생과 삶, 그리고 고난을 담은 이 대본은 작곡에 대한 핸델의 열정을 다시금 북돋아 주었고, 그는 불과 24일 만에 오페라가 아닌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총 3부, 전체 53곡, 연주 시간만 2시간 30분에 달하는 대규모 오라토리오를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작곡할 정도였으니 당시 핸델의 창작열이 얼마나 불타고 있었는지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거듭된 상황에서 이 대본이 핸델에게 곧 구원으로 다가왔을까요? 실제 핸델은 잔뜩 상기된 모습으로 무언가에 홀린 듯 메시아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때론 벅찬 감동이 몰려오기도 하고 때론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완성된 메시아의 초연은 가히 성공적이었습니다. 1742년 4월 13일 메시아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관객들로 더블린의 공연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좌석 수보다 많은 관객이 입장해 메시아를 관람했을 정도였죠. 공연이 끝난 직후에도 관객과 언론은 이 위대한 작품의 탄생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구성하는 53개의 곡 중 가장 유명한 곡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곡이 연주될 때면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영국 초연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이 곡의 감동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것이 유래가 됐다는 설과 연주회에 늦은 조지 2세가 이 곡이 연주되는 순간 들어오자 관객들이 기립해 국왕에 대한 예의를 표한 것이 유래가 됐다는 설이죠. 이유가 어찌됐든 이런 전통을 지키는 건 역시 클래식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오페라, 오라토리오, 종교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명곡을 남긴 핸델. 그를 대표하는 작품은 그가 가장 많이 작곡하고 또 가장 깊게 파고들었던 오페라가 아닌 오라토리오였습니다. 2021년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연말에 어울리는 클래식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종교 여부를 막론하고 바로크 특유의 웅장함이 여러분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핸델의 메시아였습니다.